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영경 입시 코칭 연구소의 소장으로 대표로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독서 지도를 시작한 지는 27년이 됐어요. 27년이요, 여러분. 7년 아니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 늘 함께 책도 고르고 또 책도 읽고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워서 6살, 6살? 그거보다 더 어린 그런 5살 이런 학생들하고 쭉 하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점점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입시를 치를 때도 함께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대학교 갈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대학원도 가 있고 또 대학생들은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만나서 쭉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을 책과 함께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도 입시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어릴 때 책이랑 함께 어떻게 함께 동행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그런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그 원래 꿈이 뭐였어요? 원래 어렸을 저는 때 꿈이. 예. 어, 초등학교 때 예. 제가 글 쓴 게 한번 뽑힌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예. 선생님이 읽어주라고 하셨어요. 예. 그리고 뒤에다가 예. 어, 뒤에 칠판에다가 예. 붙여 놓으셨거든요. 글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작가가 돼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네네. 야, 예, 칭찬과 격려가 꿈을 같게 하네요. 그럼요. 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네. 한때 예, 수학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수학 선생님 저를 칭찬했거든요. 아, 네. 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칭찬과 격려가 꿈을 같게 한다. 작가가 되셨네요. 네. 그 네.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꿈을 이루는데 좀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게 뭐였던 것 같아요. 어, 결정적인 역할이 음. 일단 제가 그 꿈을 늘 머릿속에 계속 새겼어요. 반복적으로. 음. 네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좀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느라고 뭐 글 쓰는 것도 미뤄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작가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죠. 그러니까 참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하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이미지화 시키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친구들 꿈들을 많이 이루어주는 어떤 그 헬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꿈을 네네. 이루는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그 친구들이 네. 중간에 반드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음. 그리고 또 헷갈릴 때도 있어요. 아, 이게 맞나?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이 다른 걸 하고 있으면 그걸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혼란이 있을 때마다 자기 자신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는 정말 뭐 하고 싶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꾸준히 한 발짝, 두 발짝 나간 친구들은 다 이루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않고 멈칫멈칫 했으면 이루지 못했겠죠. 그런데 고민을 하면서도 한 걸음, 두 걸음 나간 친구들은, 그런 아이들은 다 꿈을 이루었어요. 네. 결국에는 내적 동기가 부여가 확실히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리고 왜 이 꿈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은 사람들은 끝까지 갔다 이 말이죠. 네네. 그리고 실천을 한 사람들이요. 실천. 그리고 실행력이네요. 꿈은 그렇죠. 실행력이다. 네네네. 예, 너무 좋습니다. 더 제가 질문 않고 이제 준비하신 내용들로 해서요. 저희가 선생님, 예. 누구 또 저도 리코딩 하고 싶어요. 리더 리코딩 하고 싶어요. 우리 제가 리코딩해서 공유해 드릴게요.
네, 나중에 리코딩 하게 해드릴게요. 자, 우리 그 서영경 선생님, 자, 제가 마이크 네네. 넘겨드릴 테니까요. 55분까지 좀 해주시고 약간 5분간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 갖고요. 10시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제가 강의를 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내용이 좀 많긴 한데요. 여러분이 듣기에 좀 쉽게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꿈을 실행하는데 어떤 지도가 있어야 되겠죠? 지도가 없이 실행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지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선생님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요. 이것도 제 꿈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아까 작가를 하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쓰겠다 꼭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책 읽기가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책 읽기를 뒤로 미루고 또 아니면 좀 힘든 책 읽기는 안 하려고 하고 이래서 책 읽기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점점 없어지는 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책만 읽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학 입학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그래도 굉장히 책이 호응이 좋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부모 119는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지 아주 자세히 써놓고 부모님께서도 다양한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지만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책을 보고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방송을 촬영하게 됐어요. 그래서 30강을 촬영해서 교사 선생님들한테 대학교 입시와 이런 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강의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줄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학부모들이랑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학교에도 가고 이건 선생님들이고요. 그리고 또 요 선생님들이고 여긴 선생님들이고요. 여기 이제 학생들 이렇게 이제 진행했고요. 어, 여기 군인 아저씨들도 갔어요. 요즘에는 군인 아저씨들도 엄청나게 책을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군인 아저씨들한테도 가서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소리가 울리나요? 소리가? 괜찮습니다. 예, 다른 데 네네네. 예. 네. 그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오늘 핵심을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선생님이 시간 관리 어, 이런 강의를 학생들에게 한 3년 이상을 학교에서 했는데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플래너를 어떻게 활용할까? 여러분들 플래너 사는 거 좋아하죠? 플래너도 막 꾸미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쁘게 꾸미고 또 메모도 하고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플래너에 어떤 게 들어가면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전달해 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은 아직 나한테 굉장히 먼 얘긴데 하시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먼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기를 열심히 하면
또 여러분들이 대학도 가고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더 자기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까? 그 얘기를 선생님이 오늘 풀어서 세 가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리가 중요한 건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내 몰라요? 알아요. 뭘까요? 86,400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몰라요. 몰라요? 네. 하루를 나타내는 초예요, 초. 하루를 시간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나타내니까 86,400초 이러니까 엄청 많죠? 안 많아요? 많아요. 많죠? 네, 많은데 이거 어떻게 써야지 우리가 정말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시간은 여러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런 시간들, 중요한 시간들을 인생이라고 하죠. 인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인생은 그러면 중요한 부분이 인생은 속도. 우리가 맨날 빨리빨리 급하게 뭐든지 다른 사람한테도 빨리빨리 하라고 하고 나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이렇게 재촉을 하죠. 그런데 속도보다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될지 내 꿈의 방향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꿈 있죠? 이내는 무슨 꿈을 갖고 있어요? 체육 선생님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이제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가야 되겠죠? 네, 선생님이 기대가 아주 큽니다. 네,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라는 퍼즐,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되려면 뭘 준비해야지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오늘 체육 선수들을 선생님이 알차게 준비를 해왔네요. 그 열심히 활동한 체육 선수들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요 10대, 지금 10대 친구들이 많잖아요. 10대 친구들이 알차게 시간을 쓰면은 이 이후에 20대, 30대, 40대도요,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어, 주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면 돼? 라고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요. 요 나이 때 시간을, 알차게 쓰지 못하면요, 30대에도 습관이 잘 안 돼요. 습관이 안 돼서 좀 어려워요. 고치려고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누군지 아시죠? 네, 7살 때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들도 일기를 다 쓸 텐데요. 아이스쇼를 보고 나도 스케이트를 열심히 해서 국가 선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일기를 썼죠.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꿈을 향해서 이렇게 천천히 출발하고 계획 세운 대로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이렇게 해마다 열심히 하고자 했던 일들을 했더니 결과를 이렇게 좋은 결과로 우리까지 국민들까지 기쁘게 해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나만 기쁠 거야 그래서 꿈을 이루는 게 아니라 또 부모님도 기쁘게 하지만 또 국민들도 기쁘게 할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선생님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랬죠? 그리고 어릴 때 그러니까 그런 꿈들을 생각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록하고 있나요? 메모를 하고 일기에 적고 또 책을 읽고 또 기록하고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작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계속 잊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누구의 노트인지 열심히 뭔가를 썼죠. 여기도 어 요렇게 1번, 2번, 3번 패스를 할 때 바르게 주라고 지적을 받았대요. 야단을 맞았대요. 야단 맞았으면 되게 기분이 나쁠 텐데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서 어, 이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와, 이렇게 반성까지 하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 엄마가 주신 양도 꼭 많이 먹고 골고루 먹고 덩치가 커지고 키도 커져서 축구 열심히 해야지. 중학교도 또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때에 대학교 때도 열심히 해서 국가 대표까지 가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이렇게 세웠죠. 출발을 했고 계획 세워서 단기 목표 이렇게 열심히 어, 활동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국가대표가 됐죠. 근데 신기하죠. 전부 어릴 때 일기를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일기를 쓴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까 또 선생님이 말했듯이 출발하고 이게 중간에 탁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차근차근 차근차근 갔을 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꿈에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자국이 났나 봐요. 어떡하지? 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생명공학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실험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저기 공부하는데 도전하고 도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오빠들이나 언니들 고등학교 학생들도요. 한 번 하고 한 번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좀 더 발전하지 못해. 여기서 중간에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끊어지면 안 되고 천천히 천천히 꼭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2030? 너무 늦나요? 올해는 어떻게 할 건지,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 꿈은 뭐지? 이렇게 적어보는 게 좋겠죠. 아까 체육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죠? 이내가. 그리고 사라도 지금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내 꿈 목록을 여기다 적는 게 좋겠죠. 그쵸? 그리고 그럼 나 꿈이 있는데 꿈만 있으니까 뭐 그냥 생각만 할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올해 무슨 일을 할까? 또 앞으로 무슨 준비를 할까?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작가, 독서 전문가 이런 꿈이 있었는데 올해 할 일이요. 요 책을 초등학생들이 지금 읽을 책을 선생님이 하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요 성격에 대한 책, 성격대로 책 읽기라는 부분은 어른들이 이제 많이 보실 책으로 그렇게 선생님이 2권을 지금 쓰고 있고요. 나름대로는 선생님도 열심히 계속 차근차근 그렇게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만 해야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안 하면 안 되겠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고치고 또 요런 책들을 쓰기 위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선생님도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궁금한 거는 또 자료를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료를 조사하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 계속 고치고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꿈을 향해서 쭉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나한테 중요한 거로 채울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중요한 것은 시간표를 짜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말이 어려운가요? 여러분? 안 어렵죠? 뭐를 제일 먼저 할까?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보면은 1번은 뭐하고 2번은 뭐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보통 보면 그걸 메모를 해놓는다거나 이러지를 않아서 나중에 아 맞아 맞아 그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해 놓으면 그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요 친구는 밤늦게까지 미룬 숙제를 하느라고 지각을 한다든지 또 나는 다음에 하지 뭐 이러고 또 일을 미룬다든가 요런 성향이 있는 친구가 있고요. 또 오랜 시간 동안 게임하는 걸 좋아하거나 친구들과 또 뭐 카톡을 한다거나 그쵸? 그리고 약간은 빈둥거리는 건 이제 가끔 빈둥거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자주 그러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친구는 어,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숙제 준비물은 좀 미리 챙겨놓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 성향이 다르죠? 네. 이 성향이 다른데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많이 세우는데 여러분 이거는 계획이 좀 구체적이지 않죠. 계획이 어떨까요? 애매해요. 애매하면 어, 어제 했던 거, 오늘 했던 거, 구체적으로 또 뭘 공부를 했는지 이런 게 헷갈리죠. 네. 요거는 계획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너무너무너무 계획을 많이 세워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계획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너무 어렵죠. 너무 계획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짐도 요 3개만 싣는다던가, 3-4개만 싣는다던가, 이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계획을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이 있는데 그 방해꾼이 누구냐? 방해꾼이 뭐냐? 이거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간 도둑이라 그래요. 시간 도둑을 잡아야 돼요. 나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으니까 막 선생님이 막 질문을 좀 하는 편인데 질문을 마구마구 하기는 좀 그렇겠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뭐 말하고 싶거나 그러면 중간에 끼어들어도 됩니다. 네. 낮잠, 군것질. 여기 뭐 웹소설을 본다거나 아니면 웹툰을 본다거나 그쵸? 뭐 친구들과 노는 것도 적당히는 괜찮겠지만요. 카톡, 패매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때문에 밤에도 사실 궁금해서 더 보고 싶고 이럴 수도 있겠죠. 요게 요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계속 반복되면 그게 시간 도둑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한 번도 멍 때리지도 말고 쓸데없는 고민도 하지 말고 친구들과 놀지도 말고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런데 내 시간에 중요한 게 뭔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야단 맞는 일일까요? 야단을 맞겠죠? 여러분? 그쵸? 야단 맞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이 중요한 걸 알긴 알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하겠지만 그 방법이 그래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하고 이런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자는 도구로서 어떻게 쓰고 또 요런 또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구를 쓰죠. 그 집을 짓거나 할 때도 도구를 쓰죠. 그러면 시간을 계획하는데도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관리 또 시간 관리 이런 도구.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도구들은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 각자 그런 생각들을 또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지금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맞추는 사람 누가 맞춰도 좋고요. 누굴까요? 혹시 아는지 얼굴까지 보여드릴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링컨이에요? 링컨? 벤자민 프랭클린이에요. 아, 그래. 어우, 누가 얘기했어? 대단해. 저요. 그래, 그래. 너무 고마워. 잘 맞춰줬어요. 와, 대단한데 이 정도로는 잘 못 맞추는데 이 독서로 지금 모임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쵸? 평소에 독서로 모임하고 있죠? 그쵸? 네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독서로 모임하지 않는 곳에서는 대답이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선생님 깜짝 놀랐네,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버벅거리고 있죠? 네. 보세요. 벤자민 플랭클린.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이 뭐 과학자이기도 했지만, 또 여러 가지의 뭐 작가이기도 했고, 또 독립선언서 기초도 세웠고요. 그리고 어디도 나타났어요. 어, 또 정규 교육도 없었어요.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독학은 뭐로 했을까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교도 가지 못했는데도 여러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과학적인 업적도 많이 남겼죠. 그래서 대학까지도 설립했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집회에도 들어갈 정도로 존경받는 인물이 됐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분이 벤자민 플랭클린, 이 분께서 요 13가지의 소중한 꼭 내가 지켜야지 하는 가치를 적어두고 하나씩 실천했다고 해요. 오늘 하루에 전부 다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개를 먼저 계속 매일매일 반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어느 정도 습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하나씩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이분이 플래너도 만들었어요. 플래너도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그 플래너가 아니라도 이분이 이런 플래너를 어떻게 쓰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일주일, 한 달, 1년, 뭐 10년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 계획을 세우고요. 단기 계획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중간, 중기 계획, 그 다음에 긴 시간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할지 드림 리스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를 하시고 스스로 그런 실천을 한 것을 바탕으로 플래너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에 노트나 플래너로 이렇게 이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메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렇게 스마트 법칙이라고 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쓰고 또 숫자로 정확하게 써라.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건지 써라. 그러니까 뒤에 또 내용이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그 얘기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맞게 그쵸? 그렇게 실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 마감 시간을 정해라. 나 언제까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거를 실천하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그러니까 측정 가능성은 숫자로 내가 운동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숫자가 나오죠. 살을 빼겠다. 이렇게 숫자를 구체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구체성이 들어가는 부분도 3개월 동안 내가 책을 몇 권 읽겠다. 이렇게 그건 이제 각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를 하는데요. 뭐 여기에다가 막 30권 이렇게 정하면 아까 그 수레가 넘어지는 것처럼요. 너무 많은 양이죠. 여러분이 너무 많은 양을 하지 말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지만 내가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언제까지 할 건지 3월 말까지 하겠다.
지금이 6월이니까 6월 말까지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현실적인 거. 아, 내가 10점 올려야지. 이거는 열심히 공부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전교 1등을 하겠어. 물론 뭐 전교 2등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니면 너무 무리가 되는 그렇게 힘들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선생님이 드리는 거고요. 또 구체적으로 여기도 목표가 행동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수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정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큰 것을 먼저 정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뭐 이런 거 고등학생들은 이 시험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공부, 뭐 운동,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또 책도 일주일에 3권이나 읽으려면 와, 엄청나게 많이 읽어야 되죠. 3권이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또 오늘 중요한 게 뭔지, 여러분이 중요한 것. 선생님이 지금 많은 얘기를 하지만요, 여러분이 그냥 쉽게, 나한테 중요한 게 1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한테 중요한 거 1번이야.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게 1번, A의 1번이야. 이렇게. 내일 중요한 것도 또 A의 1번.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꼭 해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쉬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큰 일정을 정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큰 일정을 먼저 계획표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일정을 짜야 되겠죠? 네. 여기에 보면은 요일 있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숙제, 계획, 운동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요게 큰 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큰 일들을 내가 먼저 정해서 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여기에는 쏙 들어갔죠. 근데 이렇게 작은 일들을 먼저 내 스케줄, 내 다이어리나 플래너에 넣어버리면 이 큰 일을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먼저 들어가고 작은 일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거는 거꾸로 됐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넣고 이렇게 내가 나의 꿈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해보면 좋겠죠.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성격, 이거 멋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뭐 성격 또 보이는 마음이라고 하네요. 겉으로 보이는 마음 그리고 성품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주는 그런 마음 있죠. 네, 그런 것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습관 이게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결과,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미래에 대해서 원하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행동이라고 나왔죠? 네, 행동이 꼭 담겨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월간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들이 월간 계획 많이 세워봤죠? 플래너를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이 월간 계획은 많이 세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넣고 이달의 목표 꼭 뭐 하겠다. 아까 우리가 계획 세웠던 거 있죠? 책 3권 읽기 또 뭐 일찍 일어나기 이런 것들을 메모해주면 잊어버리지 않죠.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생일이나 시험, 학교의 행사 그리고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적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은 좀 초등학교에서 그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주 보진 않아서 그렇겠지만 중고등학생들은 학교 일정이 되게 중요해요. 학교 일정을 꼼꼼하게 써놓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그렇게 써놓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라라는 의미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에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다 얘기를 했죠. 요 우선순위. 요 우선순위에서 중요한데 그러면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 쓰는 것만 여기서 이제 하면 돼요. 할 일은 뭐 각자 쭉 나열을 하는 거니까 쓰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요. 우선순위를 그럼 어떻게 적는 게 좋을지. 오늘 꼭 해야 되는 거면 A라고 써야 돼요. 오늘 꼭 해야 되는 거. 네, C는 오늘 안 해도 되는 거겠죠? 오늘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A, B, C를 순서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1번은요. A의 일은 꼭 오늘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A의 두 번째는 1번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쓰는 거니까 나 정말 중요해 라는 걸 매일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하면 그 다음에는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헷갈리지도 않고. 네. 그래서 요런 순서대로 선생님이 한번 써줘 본 거고요. 또 그러면 나는 오늘 중요하다고 했는데 표시를 하는 거죠. 나 중요한 거 했어. 실천했어. 그럼 체크. 이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거는 다 한 거고 요거는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연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X. 이건 다음에 한다는 거고 이거는 완전히 못 한 거. 요건 다음에 하기로 연기한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하는 중이에요. 왜 책도 오늘 다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런 표시를 해서 나름대로 본인의 사인을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사인을 만들어서 네. 내가 오늘 실천하려고 한 거 요만큼 했구나. 요거는 못했으니까 다음으로 미뤄야지. 그러면서 써놓으면 돼요. 그래서 요 우선순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이 오늘 선생님이 뭐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요. 네. 멀리 계획을 우리가 연간 계획을 먼저 세우죠. 연간으로 이렇게 1학기, 2학기 그래서 먼저 세우죠. 그러면 연간 계획을 가장 먼저 세우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연간 계획 그러면 너무나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그냥 중간 적어 놓고 그다음에 그때 요 이제 월간 계획을 세우면 돼요. 그래서 월간 계획도 더 자세하게 사실은 세우는 방법도 얘기해주면 좋겠지만 이번 달의 목표라든지 이런 거 있죠. 요 플래너들이 비슷비슷하게 많이 생겼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네, 뭐 지금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질문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제 월간 계획을 이렇게 나름대로 세우겠죠. 뭐 친구 생일도 쓰고 또 막 영화도 보고 뭐 네, 한 달도 반성하고 또 계획도 세우고 뭐 여러 개 있네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좀 개성 있게 나름대로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 그 우선순위를 빼먹지 말고 그렇게 적으면 좋겠죠? 네. 그리고 요거는 또 요런 식으로 또 단어도 외우고 요런 단어장도 만들어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 요거는 자기 나름대로 선생님이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긴 한데 자기 스스로 나는 운동해야지 그러면은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운동 뭐 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책 읽어야지 그러면 독서. 그다음에 영적인 거는 뭐 예배 교회 간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다 이런 거 써도 돼요. 그렇게 쓰고 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계획의 하나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본인이 공부할 거를 메모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큰 계획을 중간중간 넣고 그 다음에 먼저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했죠. 우선순위, 우선해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일정을 이렇게 이제 짜야 되겠죠. 여기도 아까 여기 우선순위 선생님이 해준 대로 그대로 있죠. 뭐 이 칸이 없으면요, 요걸 써서 바로 옆에다 체크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플래너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요런 걸 해야지 라고 썼을 때 옆에 요런 내용들을 어떻게 순서를 잡을까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여기도 뭐 그냥 플래너 써놓은 거 선생님이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날 한 게 정리가 되니까 다음날 할 걸 또 적고 이러면은 편안해지겠죠. 근데 이제 선생님도 그래서 요런 과정을 다 머릿속으로만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모하면서 차근차근 체크하니까 그 다음에 생각했던 거, 계획했던 거를 바로바로 어느 정도는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선생님이 시간 관리 얘기도 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플래너, 계획표도 잘 짤 수 있는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렇게 한다면 시간에 절대로 쫓기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으려면 계획을 짜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계획을 짜는 시간이 하루 중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뭐 5분, 10분? 한 10분 정도? 요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분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나 그거 뭐 하기로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잊어버렸네? 이러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고 싶어서 지금 뭐 플래너 쓰는 법까지 얘기해 줬는데요. 네, 여러분이 신기하게 이렇게 해서 해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계획했던 게 이루어져 있네? 이런 약간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 있으면 선생님한테도 전해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세 가지 말한다고 얘기했죠? 시간 관리, 그리고 또 플래너를 어떻게 쓰는가, 그 요령을 알려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입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죠. 입시는 골치 아픈데 이렇게 생각할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선생님이 딱 핵심만 빨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고 여러분들이 대학이라는 곳이 또는 내가 훌륭한 어떤 인재가 됐을 때 나를 어디서 필요로 할 때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입시도 막 바뀌죠. 맨날 헷갈려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고민이 많아요. 이 내용을 모르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쉽게 선생님이 얘기할게요. 독서가 핵심이에요. 입시 독서. 그러니까 입시만을 위해서 독서를 하라는 뜻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입시랑 독서랑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세트로 묶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대학에서 왜 어떤 학생들을 좋아하지? 이걸 알아야겠죠. 그래야지만 내가 그런 학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선생님이 그 요령을 또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에서요 이런 표를 막 던져줬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시오 이렇게 던져줬는데 보세요. 여기 학업 역량. 뭔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전공적 합성. 이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을 뽑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꿈에 관한 여러 가지 꿈과 관련된
그런 체험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인성, 네, 어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같이 협동도 잘해야 되고 이런 걸 보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발전 가능성, 이 친구가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대학에 와서 할지, 또 요거는요 대학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자기주도성 있죠. 자기가 스스로가 뭔가 계획을 세우는 학생을 좋아해요. 그 경험을 많이 하려면 여러분들이 실행을 많이 해야 되겠죠.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뭐 더 알지 않아도 돼. 궁금한 거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한 거를 활동을 다양히 해서 체험도 하고 또 그 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록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요 네 가지로 보면 되고요. 요 네 가지에서 요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이 여기 학교 생활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요렇게 학교 생활을 기록하는 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학업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여기 탐구 있죠. 호기심을 깊고 폭넓게 알려는 능력이에요. 이거는 책을 읽지 않으면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책을 꼭 읽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는 거고요. 전공도 마찬가지죠. 전공이 뭐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대학 가서 이런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책도 하나도 안 읽고 궁금하다고 했는데 그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는데 호기심이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호기심을 어, 책을 읽고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학교 생활 속에서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학에서 뽑아주겠다. 여기 노력한 과정 있죠. 그리고 배운 점. 이런 학생을 뽑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막연하게 꿈을 이루긴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루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꿈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라는 거구나. 꿈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 체험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책이랑 다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결론이에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냥 여기 경험의 다양성, 네,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 요런 학생이 책도 많이 읽고 생각도 많이 하고 또 토론도 많이 하고 이런 학생이 오면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뽑아주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도 많이 한 학생, 네, 봉사도 진심으로 많이 한 학생은 너무나 또 그 대학에 와서도 친구들도 잘 배려하고 그러겠죠?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협동하는 거 나와 있죠? 친구 배려하는 거, 요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요. 여기 이제 대학에서 요렇게 이제 동아리도 열심히 하고 독서도 열심히 한 학생을 뽑을래요.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독서를 열심히 한 학생을 뽑는다. 라고 이미 힌트를 다 줬어요. 여기도요. 이렇게 독서를 다 한 학생을 뽑겠습니다. 라고 힌트를 다 줬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이 힌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놀 시간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중심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열심히 여러분들이 또 여기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어떤 학생이 을 뽑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여기에 다 이렇게 독서 능력이 있는 학생들, 그쵸? 여기 독서 능력, 글쓰기 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독서 소양, 또 지적 능력도 독서 능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뭐 자료 찾아보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자료를 찾아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도 만약에 책을 읽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은요. 어떨 때 나 책 열심히 읽었는데 시험 문제가 틀렸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이거 책을 읽지 말아야 돼. 빨리 이거 문제 먼저 풀어야 돼. 이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책을 꾸준히 읽은 사람은 그때 문제가 틀려도 조금만 공부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읽기 모임, 정말 중요한 모임을 꾸준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여기도 네, 이렇게 독서가 정말 중요한 걸로. 거의 이 86개 중에서 70개의 항목이 다 독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갈 때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서류를 내거나 할 때요. 그 항목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뭐 여러 가지로 할 게 굉장히 많아서 나 뭐 언제 책 읽어? 책 읽을 시간 없는데 이런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오늘 선생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했듯이 그런 것들이 책 읽기를 여러분이 해 놓으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모든 학교 생활을 요 책 읽기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말해주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 연결 이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짧게 그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시간에 5번 독서를 해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독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평을 쓰는 거예요. 서평은 이제 독서 감상문 같은 건데 조금 더 좀 난이도가 높죠. 그리고 매 시간에 독서 일지를 쓰는 게 이렇게 그 수행 평가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요런 책들도 청소년 소설, 현대 소설, 과학, 인문 이렇게 해서 이 뭐 중학생인데요.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런 거는 어른들 대상의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읽도록 해놨죠. 그리고 아몬드는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세요. 이게 청소년 소설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읽어보도록 하고 이런 책들을 학교에서 추천해주고 선생님, 학교에서 읽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아몬드라는 책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면 돼요. 학교 도서관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도 돼요.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한 권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초등학생, 물론 이제 청소년용으로 나왔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약간 고민거리들도 있어서 내가 너무 속상한 거는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읽어도 돼요. 알겠죠? 네. 네, 이렇게 나왔죠? 선생님이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책 읽기를 해야 되는 이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숙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책 읽기를 안 한 학생들은 이것도 숙제예요. 이렇게 책을 써내세요.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금 독서 모임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선생님은 너무너무 참 기쁘고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대표님께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면서도 학교의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책 읽기를 연결해 버리면 학교에서도 성적도 굉장히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 책 읽기는 책 읽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얼마 동안 하다가 공부해야 돼요, 다른 학원 가야 돼요 이래서 책 읽기를 중간에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게 선생님이 걱정이 돼서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학교 보고 연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럼 독서가 습관이 돼야 되겠죠. 그럼 독서 시간을 따로 두는 친구가 있나요? 혹시? 독서 시간. 나는 학원 가는 것처럼 나 독서 시간을 이 시간에 딱 둘래. 뭐 토요일 날 2시간은 해야지 이러면서 딱 시간표 무조건 적어놓고 그 시간에는 지켜서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시간이 남으면 해야지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독서하고 이런 유튜브 강의를 연결해서 듣는 거예요. 유튜브도 듣고 거기서 호기심이 생기면 책이랑 같이 또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어려운 책도 도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렇게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건 안 읽을래. 이러지 말고요. 우리의 뇌는요, 가끔 어렵게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너무 시시한 거는 아이 뭐 시시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책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내 생각을 깊게 만드는 데는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쉬운 책만 보려고 하지 말고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이런 그 수업할 때요. 학교하고 책이랑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있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책을 교과랑 연결하면요. 수업 시간에 수업이 굉장히 쉬워져요. 여러분들이 맞아 나 저거 책에서 읽었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수업 시간도 어렵지 않고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하고 연결하고 수업 시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책에서 찾아보면 돼요. 네, 그런 방법으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학에서는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입시랑 연결을 해서 독서랑 같이 해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책도 읽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가 그냥 내가 편하게 쉴 때 읽는 책 있죠? 뭐 공부와 관계된 책 말고 내가 좋은 책만 읽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계획을 한다는 거는 공부와 관계된 책 가끔은 조금 읽기 싫은 책도 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래서 두 가지 내가 읽고 싶은 책도 읽지만 읽기 좀 싫은 책이고 이거 뭐야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래도 찾아서 읽는 것이 그게 바로 이제 공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나 무조건 하기 싫어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기록은 학교마다 써내는 양식이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은 학교에서 뭐 노트를 주기도 하고요. 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기록하는데 그냥 학교에다가 내기 위해서 짧게 쓰지 말고 뭐 길지 않더라도요. 꼼꼼하게 본인이 매번 채워서 해두면 학교에서 쓰라는 숙제라도 꼼꼼하게 해두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궁금한 거는 뭐 부모님이나 뭐 아까 아몬드 뭐 책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이거 어떻게 빌리면 돼요? 이런 거 궁금하면 이렇게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면 또 나 혼자 힘들지 않고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독서, 입시 이런 것들을 꼭 연결해라. 이런 얘기로 선생님이 마무리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시간 관리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 방법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고요. 또 독서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독서에는 그냥 재미로 하는 독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가 조금 없는 책이지만 내가 학교 숙제를 위해서 책을 찾아보고 자료로 만들어야 되는 책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려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왜 한 번에 연습도 안 했는데 한 번에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쵸? 그래서 한 번 할 때는 조금 하기 싫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할 때는 뭐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 그런 거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아무튼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뭐 질문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꺼주시고요. 네네네. 예. 자, 질문 있으면은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예. 예. 뭐예요? 예? 플래너가 뭐예요? 아, 플래너를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플래너 그 계획표 쓰는 우리가 다이어리라고도 하고 노트 있죠, 노트. 네. 계획 노트. 네. 이거를 계획표를 플래너라는 말로도 이런 거 부르고요. 플래너예요. 네네. 계획표예요. 예. 네. 네. 수첩 같은 네. 거죠. 예. 그 날짜 다 써 있는 계획표 있죠? 그런 노트 좀 두껍게 생긴 거. 그거로 하면 돼요, 여러분. 책은 언제 읽으면 좋냐고 물어보는데요. 아, 책은요? 예. 언제 읽으면 좋냐고요? 예. 일단,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책은 꼭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할 때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좋고요. 또 숙제가 나오면 책은 자료조사로 해야 되기 때문에 미루지 않는 게 중요해요. 미루면 나중에 하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몇 번 예.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정도 시간이면 되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간에 대해서 또 관리가 안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미리미리 좀 읽어보고 내가 책 읽는 속도가 이렇구나 이런 거를 따져보고 뭐 책을 하나를 정해서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정해놓는 거는 학원을 가듯이 여러분이 학교 가듯이 학원 가듯이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시간을 네. 정해서 읽으라고 하시네요. 그 교과 연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뭐 교과 뭐 배우고 있다. 그거 책과 연계는 뭐 방법이 네네. 있나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이들의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하고도 다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난히 어떤 그 수업을 들었는데 학교에서 뭐 지도에 대한 그런 수업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지도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별로 찾아보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되게 궁금해서 그 관련된 책을 찾아봤더니 여행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 김정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또 4학년들은 그런 지도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계의 지리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책을. 그러면 너무 어려운 거 말고 초등학생용에서 찾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또 찾아보고 관심을 싶은 갖게.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자기가 제목에 관심이 예. 있으면 그렇죠. 그 예. 학교에서 배운 거랑 연결될 수 있는데 찾아보다 보면 너무 궁금해서 또 찾아보고 싶고 또 음. 찾아보고 싶으면요. 그게 자기의 재능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추천 도서를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추천 도서 링크를 네네네. 예, 보내달라는 네. 친구가 있는데 네네. 그거는 제가 가능할까요? 그럼 대표님께 제가 따로 보내드리면 그렇게 네. 전달드리면 어떨까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책 리스트 좀 선생님, 네. 네네. Y 거북이라는 만화책 봐도 돼요? 그런 거는? 만화책도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책이라는 거는 만화책을 통해서 다른 게 흥미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화책도 봐도 돼요. 하지만 만화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만화책을 여러 권을 보다 보면 생각하는 거를 더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생각의 흐름을 좀 방해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지 말아라 하는 거지, 만화책을 아예 보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0권을 읽었는데 한 권, 두 권 정도는 만화책을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2권밖에 안 읽었는데 만화책 딱 2권만 읽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네. 예, 그 혹시 또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예, 마치 아니면 글에 써줘도 되고요. 예. 자, 질문 사항 없으면은 여기서 마쳐야 되는데요. 예. 예. 혹시 그 좀 독서법, 효과적인 독서법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정리하고 해야 될 텐데. 독서법이 예. 일단 해보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마음에 많이 있어. 드는 게요. 언니 저는 근데 4단계로 도 그렇게 안 먹을 거야. 4단계로 독서법을 해주는데, 아이들에게는 일단 그 책에서 문장을 뽑고 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가 궁금한지를 세트로 쓰는 게,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 아이들이 그게 재미없어 해요. 어. 왜냐하면은 문장을 뽑아서 그대로 쓰고, 왜 내가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거를 세트로 써야 돼요. 아, 그러니까 중요한 핵심 문장 뽑고 그것을 네. 100개 쓰고 그 밑에다가 느낀 거 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 몇 쪽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궁금해서 그대로 뭐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빼서 쓴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읽을 때 나는 무엇이 떠올랐다든가, 어. 네, 왜 궁금해서 요 문장을 뽑았다든지, 이런 음, 형태로 하고, 어. 그러면 자기 아이디어를 거기다 같이 추가를 해놓으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숙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창조물이 나오거든요. 음. 저는 그래서 계속 아이디어를 쓰게 해요. 아, 너무 네네. 좋네요. 저희가 네. 본계적이라고 본 것, 핵심 문장 뽑고 거기에 깨달은 거 적고 필요한 적용할 것까지 적고 하는데 예, 너무 좋습니다. 예. 네네. 그게 기본이 되는데, 네네. 아이들이 도움을 많이 받죠. 네. 자, 예. 우리 소설책 또뭐 추천을 해달라 그러는데, 자, 너무 감사합니다. 책 리스트는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전체 공지방에 그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네. 선생님 너무 수고하셨는데 큰 박수로 한번 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의 표시하도록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선생님 수업 못한 저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첫 번째 수업 이렇게 잘 맞춰지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요. 자, 다음 주 추천책 읽고 예, 이야기 들었죠? 미리 자기가 좋아하는 구문 뽑고 거기에 느낀 것을 써보세요.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테니까요. 좋아하는 문구, 와닿는 문구 예, 쓰고 그 밑에 자기의 느낌을 한번 영어로 한번 적어보세요. 영어로 잘 표현이 안 된다 싶으면은 요즘 구글 번역기도 있죠. 그것도 잘 돌려가지고 영어 쓰는 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영어 실력 발표하는 실력들이 문장 실력도 굉장히 늘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서영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 예, 끄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안녕.